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개인사를 둘러싼 폭로성 녹취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역대급으로 혼탁한 대선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 열리게 될 첫 양자 TV 토론에서 누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대선 이슈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법원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유튜브 채널이죠.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사실상 거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방영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공적 검증 대상이다라는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법원이 뭐 이를테면 판매 금지 가처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부분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 인용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판단 근거를 위해서 폭넓게 어떤 보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저께 이것도 있었어요. 그 굿바이 이재명,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이거든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좀 뭐 안 좋은 면들을 부각시킨 건데, 이게 어제 가처분 신청,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공감 TV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남부지법에서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또 이 판결이 있거든요. 네. 이거 인용이 될지 여부가 있는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또 MBC에 관련해서 2차 보도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법이 또 오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 좀 많이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공적 관심사라는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열린공감 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이게 만약에 이제 악의적 편집을 통해서 대화의 맥락이나 취지가 달라질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나왔을 때 파장이 어떨지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MBC와 관련해서 네. 그 부분 인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다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말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다 이제 방송이 된다라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최근에 이제 머니투데이 의뢰로 갤럽이 지난 17일에서 18일 1,001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녹취록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40.8%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12.4%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6.4%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사람이 36.4%다. 이 수치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36.4% 정도, 뭐 37% 안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나오면은 영향을 받을지는 좀 뭐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논설위원이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급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 MBC 보도에서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방송을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혹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수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서 그때 서부지법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건데, 뭐 지금 중앙지법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제기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의견 정도는요? 예.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도 좀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후보 녹취록을 앞서 공개를 했던 이 장영하 변호사가 또 추가 녹취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저도 다 찾아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MBC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그 이재명 녹취록은 안 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에 새로운 게 없다. 이미 오래전에 다 나온 거고 김건희 녹취록은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그 스트레이트의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새로운 거다라고 그 지금까지 공개 안 된 거를 그 장영하 변호사란 분이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얘기한 그 논리가 이제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죠. 이재명 욕설 요게 어쨌든 검색어로도 나오고 기사로도 나오고 이런 거를 노리고 지금 한 것이고요.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물타기죠. 이제 이게 그런 국면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지금 민주당은 이 윤 후보와 관련돼서 이제 무속인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총장 시절에 무속인에게 사건 관련 자문을 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고발 대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가봐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그 뭐였죠? 그 방역 관련해서 그 이단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 종교와 관련해서 뭐 이제 자문을 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뭐 무속인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뭐 자문을 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법 위반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무속인하고 연결을 지으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보면은 효과적으로 타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평가예요. 예를 네. 들면은 뭐 송영길 대표가 이멜다가 떠오른다. 그 옛날에 필리핀의 이제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이었죠. 네. 이멜다 마르코스. 그래서 2030들이 이멜다가 누구야 하고 검색창에 네, 많이 검색어를 막 넣어봤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멜다와 김건희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뚝 던져버리는 식으로 뭐 네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가 사무실에 누워 있는 거를 봤다더라 이명수 기자가. 그 누워 있으면 안 됩니까 사무실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효과적인 타격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막 뭐 이제 이게 정밀 타격이 아니라 일종의 막 소총, 그러니까 기관총 난사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표적에 하나도 안 맞는다 지금.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문제가 되려면은 이게 국정과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우려가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정밀한 증거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던진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정밀 타격을 못하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세력, 뭐 강성 지지층 주도하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욕설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 그러니까 AI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은 이른바 이핵관이 탈당을 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게시물을 삭제를 했어요. 논란이 네. 돼가지고. 그런데 일종의 음모론이죠. 이제 실현되지 않은 음모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그것도 당의 공식 직책에 있는 분이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들다가 그래? 라고 하고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음모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이란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을 했다. 이게 열린공감 TV에서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도 열린공감 TV 인용하다가 이를테면은 뭐 그 이재명 아들 그 관련해서 그 보도가 국민의힘에서 기획한 거다. 이때 도박 의혹이고 이거를 열린공감 TV를 인용해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열린공감 TV가 인용하지 이거 성그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똑같이 김어준 씨가 TBS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음모론에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당의 리스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게 소수의 어떤 정파 투쟁 같은 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 거죠. 사실 네.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친문 뭐 문파라고 하는 분들이 반 이재명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의 강성 목소리가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실제 굉장히 실체하는 존재로서 인정해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나선 게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버리죠. 네네.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흔들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소수의 그룹이었는데라는 거고.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불교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톨릭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뭐 기독교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터져버린 게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봉익임선달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불교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정청래 의원 사퇴, 의원직 사퇴와 탈당, 뭐 출당, 제명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물밑에서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정청래 의원 발언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불교계가 이걸로 인해서 마음을 풀지는 않겠지만은 내일 대규모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구나 지금 민주당이 이런 게 알려지게 된 거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 위기예요. 그래서 다음 공천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진정성, 내가 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을 만에 하나 하더라도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네. 선당 후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선긋기에 나서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 이제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언급한 이핵관 논란에 대해서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내에 핵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관이란 게 뭐 지금 이 후보와 가까운 뭐 혹은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에 대비될 만한 이핵관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어느 대선 후보에게도 이 핵심 관계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특히나 유독 이번 대선, 이번 선거에서 이 핵관이라는 단어가 좀 유독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내 비주류였던 만큼 이 핵관 이슈, 이게 민주당 지지층 결집의 여부가 달려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 관계자라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취재원들이 요청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은 다 누군지 압니다. 좀 이 미디어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어느 진영이나 핵심 관계자라는 거는 있고 다만 이게 개선 안에 있느냐,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개선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개선 안에 다 있다라는 게 조홍천 의원의 주장이고 제가 알기로도 딱히 비선 실세처럼 움직이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핵관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써버림으로 인해서 네. 이핵관이 실제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좀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도 정청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정청래 의원한테 좀 더 압박이 많이 가는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와 또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고 홍 의원이 이제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하라 이 조건을 걸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저는 오히려 진짜 그 서로 사심 없이 나중에 돕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초기에 사심은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초기에 사심을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 언급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 후보가 재보궐 공천권을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지금 재보궐 공천권과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인들과 관련된 그런 공천권을 요구를 했다. 당내 반대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원팀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추천. 네네. 예, 추천이고 정확하게 뭐 좀 찝어서 얘기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종로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네. 그리고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수서구청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사람 심으려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네. 복잡한 게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천될 것이냐라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희룡 지금 본부장이에요. 원희룡 네. 전 지사 같은 경우인데 일종의 윤석열 사람이 돼버렸죠. 지금은. 선대위에서. 근데 여기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넣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이며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원이 아니거든요. 낙선이 아니라 컷오프가 돼가지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도 사실상 이제 윤석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진훈 이분을 넣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받기가 힘들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를테면 국정능력 담보 그리고 처가비리 엄단을 내세웠지만은 이 밑에서는 요 기류 공천 문제가 거의 해결되기가 난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받기가 힘들 거다. 원팀은 좀 힘들 거라는 건데 다만 홍준표 의원의 장점이 지금 뭐 청년의 꿈 2030은 표심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팀 되면 좋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더 내세워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리진 않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러니까 원팀이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원팀이 된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시나요? 시너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030 중에 홍준표 의원을 따라서 윤석열을 안 찍다가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자질 능력 때문에 이를테면은 국정 능력 비전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떠나신 분들인데 홍준표 의원이 붙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 능력을 담보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의원의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의 비전을 보이라는 거. 네. 지금 양자 첫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이 토론회를 언제 할지 이 날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다가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30일이 유력한데 지금 양측 모두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토론회에 임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본인이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누가 정책적으로 준비 잘 돼 있냐 뭐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 토론만 16번 했거든요. 네거티브에는 이미 약간 면역이 돼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게 굉장한 강점이에요. 네네. 조금만 선전해도 잘하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 평타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의 그 장점이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대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